아유. 아. 아유. 됐다. 미안. 너무 어렵지 않게 만든다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지금 꽤 많이 어렵습니다. 자, 초과 시간 전에는 일단 최고점자가 2개였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4개 맞은 사람이 2명이 됐습니다. 하하하하. 자, 아무튼 요렇게 됐어요. 일단 4개 맞게 된 친구는 이제 3번과 4번이 남았어요. 근데 솔직히 5번은 잘 모르겠어요. 5번은 왜냐면 이거는 뭐 기억니은 디귿이다 보니까 이게 좀 잘 찍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이 문제들 보면은 사실 뭐 하나 딱 그렇게 완전 쉽다 이렇게 말하기엔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그래프 문제 특징이 일단 교점 구해야 되는데 이 시간들이 다 오래 걸립니다. 더군다나 뭐 내가 무난한 거 위주로 좀 뽑는다고는 했지만 그냥 단순하게 뭐 라이트센 뭐 그냥 대표 문제 뭐 요런 것들을 집어넣는 건 아니라서 얘네가 지금 3점짜리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3점짜리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난이도는 조금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사실 뭐 조금씩 다 어렵습니다. 근데 요점만 판단한다면 문제 푸는 것 자체가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집어넣었어요. 시간 적어도 4번까지는 이제 한 10분 정도면은 다 풀 수 있을 만한 문제 위주로 넣어놓기는 했습니다. 5번은 솔직히 당연히 틀릴 거라고 좀 생각하고 집어넣었어요? 사실 틀리라고 집어넣은 거니까 너무 그냥 신경 쓰지 말고요. 자, 일단 1번 얘는 그러니까 1번부터 간단하게만 좀 볼게요. 요점만 좀 판단해 봅시다. 자, 지수함수 2개가 나와 있어요. 로그 2의 4x랑 y는 로그 2x.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수함수가 2개 등장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뭐부터 생각을 해야 되냐? 교점이 있으면 교점 판단해야 돼요. 근데 교점이 없죠. 밑도 똑같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따져야 되는 거는 얘네 둘이 어떤 위치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예요. 평행이동밖에 없어요. 그럼 평행이동밖에 없으면 당연히 그 평행이동의 성질을 써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평행이동 된 거냐? 그럼 얘는 y는 로그 2x 플러스 2로 가니까 그냥 y로 2만큼 올려버리면 되는구나. 그래서 위아래는 어디로 자르더라도 전부 다 2예요. 어디로 자르더라도 항상 2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삼각형 하나가 잘라져 있잖아요. 정삼각형 하나가 잘라져 있으니까 얘는 한 변 길이가 무조건 2인 정삼각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얘는 한 변 길이가 2니까 1대 루트 3대 2예요. 그렇죠? 1대 루트 3대 2. 그래서 지금 우리가 B점의 좌표를 P, Q로 잡았다. 그러면 당연히 A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P에서 루트 3 더하고 그 다음에 Q에서 1 더한 거. 그렇죠? 왜냐면 오른쪽으로 루트 3 위로 1만큼 올라가면은 B가 A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죠? 정삼각형이 딱 떨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어떻게? 미지수 이제 2개잖아요. 그냥 다 집어넣으면 끝나요. 그죠? 그게 전부 다예요. 정삼각형으로 이 2점의 관계만 뽑아내고 미지수로 잡혀져 있는 그 2점을 식 2개만 뽑아내면 끝나는구나. 나머지는 그냥 단순 연립이에요. 뭐 물론 말은 단순 연립이라고 하지만 그죠? 그 계산 자체도 조금 있습니다. 계산 자체가 조금 있어요. 오케이. 자, 일단 뭐 집어넣으면은 첫 번째 P, Q. 그러면 1번 Q는 로그 2P 플러스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점 집어넣으면은 Q 플러스 1은 여기다가 P 플러스 루트 3 집어넣죠. 로그 2에 P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럼 당연히 얘는 문자 2개씩 2개 연립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가능한 한 문자를 하나 소거시켜주는 방향으로 진행해주면 될 겁니다. 누가 또 온 것 같았는데? 인사이 안녕. 도저히 누가 왔어? 알았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거 둘이 서로 그냥 빼버리면 돼요.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빼버리면은, 왜냐면 한 문자만 없애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빼버리면은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뺐으니까 1은 로그 2에 p 플러스 루트 3에서 p를 뺀 거라서 얘는 분수꼴이 되겠네요. 2는 어차피 지워지고요. 그럼 결국에는 얘가 2라는 거예요. 얘가 2라는 거. 그쵸? 그래서 2가 p분의 p 플러스 루트 3. 2p는 p 플러스 루트 3. 그래서 p가 그냥 루트 3으로 나옵니다. q는 어차피 여기에 있는 p를 갖다가 대입해버리면 나와요. 그쵸? 그래서 pq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우리는 지금 p 구해달라. 아니구나. pq 다 구해야 되는구나. p는 루트 3이고 q는 집어넣어서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죠. 루트 3 집어넣어버리면은 그냥 합칠게요.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여기다가. 그렇죠. 그럼 얘는 4루트 3. 그렇죠. 이게 4루트 3. 이렇게 될 겁니다. 집어넣어도 되고 그냥 냅둬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얘는 p의 2제곱 곱하기 2의 q제곱으로 들어간다면 p제곱이니까 3. 2의 q제곱이니까 4루트 3. 그렇죠. 왜냐면 밑과 지수에 있는 진수를 둘이 숫자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답이 그냥 11루트 3으로 등장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이것도 조금 틀리기는 했는데, 얘는 결론만 얘기하면은 fx랑 gx는 어차피 둘이 역함수 관계예요. 그죠? 둘이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f 인버스가 지금 gx라는 거, 그죠? 이 역함수 괜찮죠? 이건 바로 그냥 눈에 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안 되면 그냥 다 해봐야 돼요. g5 플러스 1는 20이냐?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g5가 되겠죠?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g5는 5 집어넣으면은 로그 2의 4. 그럼 2 더하기니까 4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5니까 20이 맞아요. 4, 5, 20. 그렇죠? 4, 5, 20. 자, 그 다음에 니은. fx의 그래프와 gx의 그래프는 y는 x 대칭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y는 x 대칭이에요. 자, 맞고요. 그래프로 놓고 보더라도 얘는 대략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는 점근선이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x를 2 집어넣으면 2,2 지나가죠. 그렇죠. 2,2라는 걸 기준점으로 하면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얘는 또 점근선 x는 1이 되고 x에다 2 집어넣으면 빵 나오니까 2,2라는 점을 지나가요. 그럼 얘는 또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렇죠. 이게 지금 f, 얘는 g. 당연히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 fx의 그래프와 gx의 그래프는 만나지 않는다? 이미 2,2에서 만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그래서 답이 기억니은이구나. 3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는 사실 2,2를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좀 찾기 힘듭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서 기준점 자체가 사고하기에는 굉장히 도움 많이 줍니다. 자, 그리고 3번. 뭐 오래 걸리진 않으니까 5번이 좀 오래 걸려요. 5번이 조금. 자, 일단 3번에서는 첫 번째 지수함수, 두 번째 로그 함수. 그렇죠? y는 2의 x-a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y는 a 로그 2 x-a 플러스 1. 자, 그러면 이걸로 관계식들을 뽑아야 되는데 교점집 OAB 가지고 교점 OAB 가지고 넓이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OAB에 관련된 넓이.
자, 그러면 당연히 OAB의 좌표를 뽑아주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뭐 A랑 B 두 개만 더 뽑으면 되겠지만 왜 요거는 뭐 당연히 원점이니까 A는 뽑을 수 있어요. 왜냐면 A는 굳이 얘네 둘이 만나는 걸 보지 않아도 어차피 로그 함수의 X절편 아니면 지수함수의 X절편으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Y에다가 0 집어넣으면 튀어나옵니다. 아, 그래서 얘는 지금 A, 0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B점은 못 구해요. 이걸로 못 구해요. 이걸론.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OAB 삼각형 넓이가 2분의 7A라고 나와 있죠? 그죠? 문제 자체에서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7A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밑변은 어차피 길이가 A잖아요. 그러니까 높이가 7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니까. 그쵸? 아, 그러면 얘는 B의 Y좌표가 지금 7이구나. X좌표는 모르는구나. 그죠? X좌표는 몰라요. 자, 그럼 요 X좌표를 몰라. 미지수로 잡고 교점을 이제 뽑아내줘야 되는데 교점 뽑아내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뽑죠? 아무나 미지수 하나 잡을까? 알파 같은 걸로 그냥 집어넣어볼게요. 알파 같은 걸로. 아니 그냥 해도 상관없어요. 이 7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돼요. 진짜로. 7이니까 7 집어넣으면은 넘기면 8. 그죠? 그러면은 x-a가 3 나오면 되니까 x가 a 플러스 3이에요. 그냥 a 플러스 3. 그러니까 뭐 여기서 알파라고 안 쓰고 a 플러스 3인 걸로 봐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렇죠? 아니 왜냐면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 7을. 그러면은 넘기니까 8은 2의 x-a 되고 2의 세제곱은 2의 x-a 제곱 x-a는 3 x는 a 플러스 3. 그렇죠? 그래서 x좌표가 결정이 나오고요. 그럼 요거는 어차피 이 로그 함수에도 지나가는 점이기 때문에 또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 점을 대입을 해보니까 얘는 7은 a 로그 2 x에다가 a 플러스 3 집어넣으면 a 지워지고요. 그럼 로그 2 4 되겠죠? 2a예요. 그럼 결국 무슨 뜻이요? 2a가 a 플러스 3이라는 얘기예요. 괜찮나요? 2a가 a 플러스 3이래.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미안해. 요게 요렇게 되는 거지. 이거 집어넣어서 끌고 온 거지. 그렇죠? 이거 집어넣은 거지. 자, 그래서 요 식이 성립하는 거니까 얘는 a 값이 2분의 7이구나 라고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2분의 7. 자, 그럼 나머지는 그냥 생략해 볼게요. 왜냐면 여기 지금 a 값 구해냈으니까 당연히 a 좌표점 다 나왔고요. b 좌표점 다 나왔죠. 그럼 당연히 중점 좌표는 둘 합의 절반으로 들어가주면 됩니다. 어차피 얘는 a 플러스 2분의 3 콤마 2분의 7이에요. 그래서 두 좌표의 합이라 그러면은 a 플러스 5예요. 여기다 5만 더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2분의 17이 답입니다. 2분의 17.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금방 끝납니다. 4번은 좀 더 금방 끝나요. 자, 얘는 어떻게 들어가요? 이거 y는 x 대칭성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해주면 되는데 지수함수, 로그함수 만나는 교점 2개, 만나는 교점 2개. 이때 만나는 요 삼각형들의 넓이가 아니네. 맞네. 넓이가 4배래요. 요 삼각형의 4배가 이 삼각형이래요. 근데 솔직히 생각해보면 지금 O, A, B, C, D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AC 직선과 BD 직선은 어차피 무조건 평행할 수밖에 없겠고 전부 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왜냐면 다 y는 x 대칭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평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이 두 삼각형은 닮음이에요. 닮음이면은 그냥 넓이 b에 제곱근 씌우는 게 길이 b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1대2라는 거예요. 1대2. 그렇죠? 그럼 얘 xy 좌표 2배를 해주면 얘 xy 좌표가 튀어나온다. 그건 얘도 마찬가지. 그러면 밑에 건 굳이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한쪽만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얘는
여기다가 집어넣어 봅시다. 이게 지금 y는 mx네. y는 mx, y는 nx. 교점 자체를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알파, 베타. 그럼 얘는 2알파, 2베타예요. 그렇죠. 2알파, 2베타. 그 다음에 또 하나. 관계식 첫 번째 1번 집어넣어주면은 식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직선에 들어가는 거. 베타는 n알파.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지수함수에 들어가는 거. 지수함수는 y는 2x제곱이죠. 지수함수에다가 집어넣어도 되니까 베타는 2알파 제곱. 그래서 이런 식이 하나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찬가지로 D점도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D점도 직선에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2베타는 2n알파. 두 번째 지수함수에다가 집어넣으면 2베타는 2의 2알파 제곱.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근데 이때 솔직히 얘랑 얘랑 완전히 똑같은 거죠. 그 얘는 있으나 많아요. 아니, 왜냐면 이거는 직선 가지고 기름이 거기 때문에 얘 두 배가 얘다라고 하는 건 이미 직선의 관계를 쓴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필요가 없고, 하나, 둘, 세 개. 미지수는 n 알파 베타인데 식도 3개 나와요. 당연히 연립하면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연립하면 끝나요. 그럼 이 중에서 제일 먼저 해볼 만한 게 뭐예요? 솔직히 말하면은 베타는 2알파 제곱, 2베타는 2알파 제곱. 2의 2의 알파 제곱. 그렇죠? 이거 통째로 제곱해주면 그냥 끝날 것 같은데. 베타 제곱은 2의 2알파 제곱. 둘이 똑같네. 베타 제곱이 2베타예요. 그렇죠? 그냥 베타는 무조건 2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이것만 딱 보면은 베타 제곱이 2베타니까 베타는 무조건 2지 않냐. 그럼 베타가 2면은 알파는 당연히 그냥 1이겠죠? 그렇죠? 알파는 1. 그럼 알파가 1이고 베타가 2니까 n은 그냥 2예요. 다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지금 기울기가 2인 거. 얘는 당연히 그러면 y는 x 대칭 2겠죠? 그렇죠? 2분의 1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답이 2분의 5가 나와요. 2분의 5. 오케이. 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도 좀 볼게요. 5번. 사실 요거는 지난번에 진도를 나가면서 안 풀었던 문제라 가지고 일단은 설명을 하기 위해서 풀었나? 안 풀었지? 풀었어? 풀었구나. 미안해. 간단하게 그러면 빨리 볼게요. 그림이 망했어. 미안. 합쳐서 1. 여기도 1. y는 2의 x제곱. 그 다음에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죠? 2분의 1의 x제곱. 그 다음에 y는 절대값. 로그 2x. 그래서 얘는 모양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요렇게. 그렇죠? 얘가 y는 로그 2x고요. 얘가 마이너스 로그 2x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이제 기억. 기억은 사이값 정리 가지고 가달라고 얘기했죠. 사이값 정리 가지고. 일단 x1이 2분의 1에서 1 사이인지 아닌지는 2분의 1을 집어넣어 보면 알아요. 그래서 2분의 1을 어디다 집어넣어 보지?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대략적으로 2분의 1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는 2분의 1, 2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그럼 2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은 루트 2분의 1이에요. 그렇죠? 루트 2분의 1. 그래서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2분의 1, 어디 갔지? 요 로그 함수니까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은 거라서 1 나오네요. 그렇죠? 1. 그러면 지금 얘가 얘보다 큰 거 맞으니까 이러면 당연히 x1이 오른쪽에 있는 게 맞죠. 괜찮네? 왜냐면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면은 지수함수는 무조건 0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지수함수가 아니다. 영어로 가게 돼 있는 거. 여기 문제가 아니구나. 얘는 양수밖에 안 나오고 얘가 더 큰 상태였잖아요. 더 큰 상태였는데 얘가 0이 되면서 오히려 더 작아지죠. 둘 사이 무조건 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결론만 얘기하면 사이값 정리는 그냥 역전현상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래 더 컸던 게 뒤에 가서 더 작아지지 않냐? 그럼 그 중간에 만나지 않았냐? 괜찮죠? 더 컸던 애가 더 작아지고 있어요. 2분의 1에서는 더 컸는데 1에서는 작아지고 있어요. 더 컸던 애가 작아지고 있어요. 당연히 그 사이에 교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게 사이값 정리에 관련된 얘기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2, y2 빼기 x3, y3가 0이냐? 요 니은이 얘기하는 건 뭐죠? y는 x 대칭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2x 제곱하고 요 로그 2x는 지금 역함수예요. 마찬가지로 2의 마이너스 x 제곱하고 마이너스 로그 2x 둘이 역함수예요. 한마디로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y는 x에 대칭되고 있는 상태. 미안해, 이게 y는 x 대칭. 자, 그래서 대칭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여기가 x1, y1. 그 다음에 q가 x2, y2. 그 다음에 r이 x3, y3.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y는 x 대칭이니까 당연히 r점과 q점도 y는 x 대칭이에요.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기울기, 사이값 정리 이것뿐만 아니라 대칭성까지 끼고 있는 문제. 그래서 되게 좋은 문제죠. 수능 문제. 진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깔끔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결국에는 x3가 y2랑 똑같은 거고 y3가 x2랑 똑같은 거예요. 왜? 아니 x랑 y 위치를 뒤바꾼 거잖아요. y는 x 대칭이면은. 얘가 지금 y3구나. 얘가 지금 x3구나. 그래서 얘를 y3 곱하기 x3로 바꿔놓을 수 있어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럼 당연히 똑같은 거 빼니까 0 되는 게 맞지 않냐? 그렇죠?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디귿. 자, 요게 이제 기울기 가지고 대수 비교하는 문제였죠? x2, x1 빼기 1, y1, y2 빼기 1. 화이팅!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x1, 2가 지금 따로 놀고 있어요. 그죠? x끼리 y끼리 묶여져 있어도 이걸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1은 1끼리 묶고 2는 2끼리 묶어볼게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분수꼴로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뭘 할 거냐면 x1 빼기 1분의 1. 그 다음에 y2 빼기 1분의 1. 요거 두 개를 한번 좀 곱해볼게요. 요거하고 곱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x1은 1보다 작아요. 1보다 작은데 거기서 1을 뺐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음수예요. 그 다음에 y2 빼기. y2는 당연히 무조건 1보다 작습니다. 그죠? 위아래니까. 그래서 얘도 음수예요. 그러니까 음수랑 음수를 곱해서 나눴으니까 얘는 부호가 안 바뀝니다. 무조건 양수예요. 그러니까 나눠도 부등호의 변동이 없다라는 거. 그럼 나눠주면은 x1 빼기 1은 그대로 있고 y2 빼기 1이 분모로 가겠죠. 부등 안 바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x1 빼기 1분의 y1. 그쵸? 그럼 얘는 지금 뭐가 보이냐? x1, y1하고 1, 0 사이 기울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를. 그렇죠? 왜냐면 뒤에 0 없으면 만들면 되니까 x1, y1, 1, 0. 근데 얘는 지금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아니라서 이게 기울기가 지금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지금 니은에서 힌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얘가 y2가 아니고 x3구나. 얘를 y3로 바꿔서 보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 통째로를 어떻게 본다고요? x3, y3 그 다음에 1, 0 둘 사이의 기울기로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x1, y1과 1, 0 사이의 기울기면은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요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얘기하는 거는 x3, y3랑 1, 0 사이의 기울기니까 요 위에서 나오는 요 기울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좀 꺾이긴 했는데 좀 과하게 그리느라고. 근데 저기 지금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이게 주황색이 무조건 녹색보다 더 기울기가 가파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울기가 음수 영역 쪽에서는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더 작은 거죠. 그렇죠? 절대값이 클수록 기울기가 가팔라지니까. 그래서 얘는 주황색보다는 녹색의 기울기가 더 크구나. 그렇죠? 그래서 녹색의 기울기가 더 큰 거라서 얘는 지금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이고 너무 오래 걸렸다. 미안. 후딱 한다고 했는데 좀 걸렸어요. 자 그러면은 1초만. 자 오늘은 요거 지수로그 함수 마무리하고 3단원 지수로그 방부등식 요것도 마무리하고 삼각함수 나갈 거예요. 지수로그 방부등식은 설명할 게 진짜 별로 없어서 얘는 그냥 단순 계산이다 보니까 문제도 50문제밖에 안 돼요. 그것도 거의 대부분은 라이트센 수준의 문제다 보니까 미안 걔는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원래는 그냥 숙제로 주고 넘어갈까 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자 그러면은 유형 12번까지 왔어요. 119번까지. 오늘은 유형 13, 유형 14, 유형 15가 있는데 유형 15는 안 합니다. 유형 15는 안 해요. 요거 그 정수계수 점계수 구하는 거는 그죠? 출제 가능성이 0.001% 정도 최근 경향이 아니에요. 아예 경향이 아니어서 얘는 당장은 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절대로 안 나온다고 장담 못해요. 진짜 나오면은 천재지변급이에요. 진짜로 대재앙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수원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러면은 정수계수 문제 푸는 걸 해도 되는데 만약에 다른 게 잡혀져 있지 않다 그러면 우선순위에서부터 얘를 할 의미는 없어요. 진짜로. 자 그러면 일단은 유형 13번으로 가볼게요. 쉬는 시간 전까지 유형 2개 후딱 한번 끝내봅시다. 자 산소기압 평균이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죠. 산술평균. 산술평균은 다른 말로 그냥 덧셈 평균이에요. 덧셈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두 수가 존재할 때 두 개의 평균 구해달라는 거예요. 평균. 근데 그거를 더하기를 이용한 평균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과자가 2개 있고 8개 있어요. 평균 낸다? 똑같이 나눠 갖는다. 그럼 3개 주면 되죠? 그쵸? 3개 준다? 그 말 자체가 둘이 더해서 2등분한다 라는 말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거야. 그래서 산술 평균은 더해서 2로 나누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압 평균. 그럼 기압 평균은 뭐냐? 우리가 사칙연산이라고 하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근데 그 중에서도 뺄셈은 음수 덧셈, 나눗셈은 역수 곱셈. 그래서 나는 그냥 이칙연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덧셈과 곱셈만 있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물론 곱셈도 덧셈에서 나오는 거기는 하지만 결론만 얘기하면 2개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기압 평균은 뭐냐? 얘는 곱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2개의 과자와 8개의 과자가 있는데 이걸 평균을 내려고 한다. 근데 그게 덧셈 평균이 아니고 곱셈 평균을 들어간다면 일단 곱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곱해놓고 그죠? 합쳐놓고 2로 나누는 게 아니고 곱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더하기니까 원래 똑같은 수를 계속 더하는 거는 그죠? 곱하기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3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은 수를 계속 곱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거듭적으로 쓰죠? 그러니까 얘는 2번 곱했으니까 2제곱근을 날렸을 때 평균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곱의 평균이에요. 4개 나와요. 얘는 5개 나오고 하나 어디 갔어?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기압 평균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따지는 그런 평균의 세기가 아니기 때문에 얘랑 얘는 의미하는 바가 완전 다릅니다. 덧셈 평균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평균이고요. 기압 평균은 큰 수의 어떤 해석
에서 볼 때 쓰는 거. 그래서 통계 쪽이나 아니면 경제 쪽이나 이런 데서 쓰지 실생활에서는 다 이거 씁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기 바랄게요. 결론은 곱해서 루트 씌우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어때요? 아니 산술 평균은 기하 평균보다 커요. 진짜? 맞아요. 항상 커요. 산술 평균은 기하 평균보다 무조건 큽니다. 다만 평균이라는 만자체가 똑같이 나눠가는 거기 때문에 애초부터 둘이 똑같은 거 4개 갖고 있다. 그럼 뭐 산술 평균으로 가도 4개, 기하 평균으로 가도 4개. 아우 차이가 없어요. 애초부터 똑같은 거 갖고 있으면은 균등하게 나눌 게 없잖아요. 이미 균등한데. 그렇죠? 그래서 같은 경우가 존재하긴 하는구나. 언제? 등호 조건은 A와 B가 같을 때. 그렇죠? 애초부터 같은 거 갖고 있으면은 얘는 둘이 차이가 없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혹시 뭔 소린지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만 한번 해봤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더 자세하게 보기엔 좀 힘들 것 같고. 자,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는 2를 넘겨서 보니까 둘의 합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죠? 주로 쓰는 식은 이제 이 식이죠. 그래서 이거를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짧게 줄여서 그냥 산술기하평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유형 13번은 그런 산술기하평균의 관계를 이용한 최대 최소 문제가 되겠네요. 자, 120번을 한 번만 설명을 해볼게요. 자, 2A 플러스 B는 지금 12예요. 아니, 뭐, 이거는 굳이 뭐, 안 봐도 됩니다. 잘 되는 친구들은 그냥 안 봐도 상관없어요. 자, 4의 A제곱 플러스 2의 B제곱. 자,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자, 산술기하 평균은 그냥 쉽게 말하면 이렇게 따지면 돼요. 합이 일정하거나 곱이 일정한 경우 아니면 못 써요. 둘 중에 하나라도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합이 일정하게 나오거나 곱이 일정하게 나오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합이 일정한 경우에는 곱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고요. 곱이 일정한 경우는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뭐야? 얘네. 이거 지금 2A 제곱 플러스 2A B제곱이네. 2A 플러스 B? 지수끼리 더한 거네? 지수끼리 더한 거는 두 수의 곱이죠. 밑도 똑같잖아요. 그럼 잠깐만. 2A 플러스 B제곱이 그럼 2의 12제곱인데? 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얘는 그거 나왔다. 합은 곱의 루트 2배, 그쵸? 2의 제곱 곱하기 2의 B제곱. 이거보다 무조건 커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2보다 반드시 커 나왔을 겁니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자, 요 숫자가 얼마라고요? 2의 12제곱이에요. 그럼 2 곱하기 루트 2의 12제곱이니까 2 곱하기 2의 6제곱이 되겠죠? 2의 7제곱. 2의 7제곱이면은 128. 그래서 120번은 최소값이 128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28. 자, 기본적인 걸 봤고요. 나머지도 조금 연습해보면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 124번 요거 하나만 좀 해볼게요. 요거 하나만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이런 유형 13이 있다 정도를 그냥 보고 싶은 것 뿐이라서. 왜냐면 산술기하 평균은 워낙에 중요하다 보니까 좀 힌트 좀 줄까? 이거는 빛이 1보다 크니까 증감수예요. 맞아. 그러면은 5개 만나야 되니까. 이거 좀 애매하다 설명하니까. 이거 내가 조금 이따가 그래프 그려서 보여줄 건데, 왜냐면 이거 그래프 안 하고 하기가 좀 그래요. 미안, 잠깐 딱. 우리 프린터 없어? 잠깐만 보고 있어요.
자, 문제 자체를 잘 생각해 보면 어차피 x가 a인 지점에서 대각선 길이가 나오죠. 그 대각선 길이만 알면 사실 정사각형 한 변 길이 구하는 건 루트 2로만 나누면 되니까 바로 그냥 튀어나옵니다. 그 대각선 길이가 최소면 어차피 전체 넓이도 최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되는 친구는 그대로 가고요. 자, 안 되면 같이 잠깐만 좀 볼게요. 자, 요점 좌표를 지금 a, 2의 마이너스 a 플러스 3제곱 플러스 4라고 써주면 되겠고, 요점 좌표는 a, 2의 a 마이너스 5제곱 마이너스 3으로 쓸 수 있네요. 그러면 대각선 길이는 바로 나오죠.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정사각형이니까 1대 1대 루트 2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를 구해서 루트 2로 나눠주면 한 변 길이가 나오고 그거 제곱하면 그냥 넓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대각선 길이를 t라고 한번 해볼게요. t는 2의 마이너스 a 플러스 3제곱 플러스 4 빼기 이거니까 이거 마이너스 어디 갔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2의 a 마이너스 5제곱 마이너스 3. 그렇죠? 요게 지금 대각선의 길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 길이를 루트 2로 나눠주면 한 변 길이가 되겠고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사각형의 넓이는 루트 2분의 t의 제곱이에요. 2분의 t 제곱. 결론은 뭐냐면 그냥 t가 최소면은 넓이도 최소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 대각선 길이가 최소면 넓이도 최소예요. 그러면 요거 전개 한번 해봅시다. 2의 마이너스 a 플러스 3제곱 플러스 2의 a 마이너스 5제곱 4 플러스 3이니까 지금 7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 두 개가 곱이 일정하기 때문에 산술기하 평균이 나옵니다. 둘 곱하면은 미지수 a가 지워져요. 2 루트 ab 그래서 2 루트 2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2 루트 4분의 1이죠? 그럼 루트 4분의 1은 2분의 1이니까 거기다 2 곱하면 그냥 1이에요. 한마디로 얘가 최소값 지금 1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전체적으로 최소가 8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t의 최소값이 8이에요. 그럼 얘는 2분의 8제곱이 최소가 될 겁니다. 2분의 8제곱이 오케이. 오케이. 문제가? 이거 1대 3이잖아요. 응. 1대 3이면 이거잖아요. 1대 3, 1대 3, 1대 4니까 맞아. A, 2의 A 제곱이라 하면은 2의 A 제곱 사고 뺐을 때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돼. 칠분의 2 맞지 않나? 7분의 2가 답이 없네? P점의 X좌표잖아요. 지금 얘는
요거 좀 x좌표고 있지. 응. 이게 7분의 2. 응. 아. 얘는 4배 해야지. 괜찮아요. 이해될까? 미안해, 새 거를 다시 줄게. 자, 그러면은 124번까지 봤고요. 나머지 문제는 천천히 한 번 더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기함수의 활용. 예, 한 문제만 간단하게 풀어보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미안,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주기함수라고 하는 게 뭔지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fx 플러스 2는 fx다 라고 하면 얘는 2 커질 때마다 계속 함수값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래프가 0부터 2까지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이 평이동할 때마다 계속 똑같다라는 거니까 2씩 반복된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그냥 주기함수다. 그러면 주기가 지금 이 그래프에선 2입니다. 근데 얘는 이렇게 쓰더라도 얘는 이게 돼요. 왜냐면 2마다 반복되면 4마다도 당연히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만 보고 주기가 4다 이러면 안 돼요. 여기 들어가는 요 숫자는 주기의 배수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주기 배수로. 근데 뭐 주기라는 용어 자체가 그렇게 몹시 중요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반복성이 얼마나 나오는지만 알면 되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원칙상 주기는 반복되는 최소 구간의 길이에요. 자, 그러면 128번. 자, 요거를 직접 한번 좀 풀어볼게요. 요것만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관련 문제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땅만 타고 쳤구나. 못하겠어요. 걔는 하지. 얘는 좀 빼자 그래서. 오케이. 자, 1분만 있다가 128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보여줄게요. 자, 일단 이 fx의 그래프 중에서도 이 구간 안에 있는 것만 한번 좀 따져볼게요. 자, 이런 절대값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죠? 절대값 그래프? 내부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가지고 나눠서 그리면 됩니다. 그쵸? 무조건 수능 끝날 때까지 절대값이 나오면은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은 웬만하면 절대값 내부 양수 음수 나눠서 다 가져야 돼요. x가 2분의 1보다 커 났을 때는 그냥 나가니까 x 플러스 2분의 1
x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3. 그쵸? 이렇게 되겠네요. 다 그려놓고 그냥 구간만 나눠서 그려주면 됩니다. 자, 한번 좀 볼게요. 이것만. 그럼 x 플러스 2분의 1. 그쵸? 그 중에서도 x가 2분의 1보다 큰 것만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3. 이게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3인데 그 중에서도 x가 2분의 1보다 작은 것만 그려져요. 그때 얘까지 놓고 본다면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만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고 그냥 끝나게 돼요. 그러면 이거 구간이 지금 2네. 그래서 2마다 반복됩니다. 2마다 이쪽에다가 조금 넓게 그려볼게요. 그쵸? 그래서 잘라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얘가 지금 2분의 1,1이에요. 그죠? 딱 요거 2분의 1,1로 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2분의 1,1. 얘가 2분의 1,1. 그럼 얘는 1 더 컸으니까 2분의 3,2. 얘는 2분의 5,1. 얘는 2분의 7,2. 얘는 2분의 9,1. 얘는 2분의 11,2. 얘는 2분의 13,1. 왼쪽도 나오기는 할 겁니다. 마이너스 2분의 1,2. 계속 2씩 늘어나니까. 자, 그럼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y는 2의 n분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죠. 자, 그럼 얘는 2의 n분의 1제곱의 x제곱이에요. 밑이 어때요? 무조건 1보다 큽니다. 무조건 1보다 커요. 왜냐면 얘는 사실상 뭐예요? n제곱근 2에다가 x제곱 한 건데 사실 1보다 큰 수는 아무리 거듭제곱근을 해도 1보다 작아지지 않아요. 그렇죠? 밑은 무조건 1보다 큰 상태에서 지수함수. 자, 그러면은 얘는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x에다 0주면 무조건 1 나옵니다. 무조건 0,1 지나가요. 그리고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이 왼쪽에서는 교점이 절대 안 나옵니다. 사실 왼쪽을 내가 그리다 만 이유도 뭐냐면은 얘는 교점 자체가 아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교점 자체가 아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른쪽에서밖에 교점이 안 나와요. 근데 교점이 5개 나와야 된대요. 5개. 그럼 교점 5개 나오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가 지금 다 1이죠. 오른쪽에서는 지금 5개 나와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나오고 그냥 끝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둘, 셋, 넷, 5개. 자, 결론은 여기에서 사이값 정리해요. 사이값 정리.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교점이 하나, 둘, 세 개만 만나고 그냥 끝나요. 그쵸?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 둘, 세 개만 만나고 끝나요.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더 낮아져서 어디가 키포인트냐면은 2분의 7,2 지나가면 얘는 교점이 4개 나와요. 괜찮나요? 그럼 얘가 딱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초록색이. 얘보다 조금만 내려오면 5개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뭘 봐야 돼요? 노란색은 지금 2분의 7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2보다 작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괜찮네? 얘 지수함수에다가 x에 2분의 7 집어넣은 그 함수값이 2보다 작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같을 때는 4개, 작을 때는 5개가 되니까. 그러면 이게 계속 내려가다가 언제? 또 얘랑 만나게 되는 경우. 요거랑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6개가 돼버려요. 괜찮죠? 그러면 똑같이 얘는 2분의 11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2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 두 개가 전부 다예요. 사이값 정리. 자, 그래서 1분만 이따가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어떡하지? 괜찮을까? 껌 줄까? 아이고. 기본형이랑 일반형 차이가 뭐예요? 기본형은 진짜 기본형이고, 지수함수의 기본형은 AX제곱.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이 참수 같은 경우에도 기본형은 AX제곱. 그럼 일반형은 뭐 일반- 평행이동이랑 맞아. 대칭이랑 거예요? 평행이동, 대칭이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일반적인 형태. 오케이? 우리 대웅이들. 자, 그래서 마저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핵심이 되는 점은 두 점이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1번. x가 2분의 7인 경우에 관련된 얘기. 두 번째, 2번. x가 2분의 11인 지점에 관련된 얘기. 이 두 개가 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노란 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경우에 경계선이 지금 초록색과 보라색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자, 그럼 1번 한번 볼게요. 자, 2분의 7 집어넣은 함수값이에요. 그쵸? 2분의 7 집어넣은 함수값. 그럼 여기다가 x 2분의 7 집어넣어요. 2의 n분의 2분의 7제곱. 그쵸? 그 값이 지금 2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2보다 작아야 돼요. 같아도 안 돼요. 그렇죠? 같아도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2분의 11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에요. 그러니까 요 점 자체는 2분의 11, 2의 n분의 2분의 11제곱이에요. 괜찮나요? 이 함수값 자체가 지금 2보다 커야 된다라는 겁니다. 2의 n분의 2분의 11제곱이 2보다 커야만 되더라. 그쵸? 자, 그럼 요거 관계 이용해주면은 얘 지금 지수 1이잖아요. 2n분의 7이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2n분의 7이 1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2n분의 11이죠. 2n분의 11이 1보다 커야 되는 거야. 밑에 똑같으니까. 이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주면 그냥 끝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어차피 n은 자연수니까 넘기면 n만 넘길게요. n은 2분의 7보다 커요. 넘기면 n은 2분의 11보다 작아요. n은 2분의 7에서 2분의 11 사이에 있으면 되는구나. 자연수라고 얘기했으니까 3.5와 5.5 사이에 있는 자연수는 4랑 5밖에 없어요. 괜찮죠? 그래서 4, 5 두 개뿐이라 답이 9가 됩니다. 2번. 괜찮을까? 그렇죠. 이거 지금 듣고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본인이 꼭 나중에 한번 다시 풀어봐야 돼요. 그 본인이 직접 푼 거 아니면 꼭 다시 풀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그냥 어차피 계산하는 거니까 이쪽은 메인은 아니에요. 어디가 핵심이냐면 사이값 정리예요. 그걸 주기함수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사이값 정리라고요? 초록색과 보라색 사이로 지나가줘야 되는데 초록색보다 아래로 내려가려면 그 초록색 경계선이 어디냐 이거예요. 2분의 7,2. 그럼 2분의 7,2가 경계선인데 당연히 x 기준으로 좀 보는 게 낫겠죠. 그렇죠? 2분의 7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2보다 작으면 되는구나. 그렇죠? 마찬가지로 보라색 같은 경우에도
요 2분의 11,2가 지금 핵심이니까 아, 이 노란 선에서도 x에다가 2분의 11 집어넣으면 2보다 크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1, 2번식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끝나요. 알았어. 잠깐만 쉬었다가 그 지수로그 방부 등식으로 갑시다. 오케이. 지수로그 방부 등식은 1시간만